불러주신 우리 남 소장님하고 이동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공부가 많이 되었고요. 논문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북핵 문제 국면하고 연관해서 이 논문의 앞부분이 주는 함입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지금 북한은 아마 화폐 개혁하고 신권 교환 시기가 어제로 끝나고 또 내일은 보수로스 특사가 북한을 방문하고 또 세습 체제를 해야 되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북한이 과연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그랜드 바겐이나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패키지안을 받아들여서 양자회담 후에 육자회담에서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세습 체제로 가지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전략적 결단을 지금 내릴 준비를 하고 있겠는가 하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여전히 북한은 정치적으로 장악력을 높이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을 잘 요리해서 최대한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많은 경제 지원 그리고 정권의 안보를 지켜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을 안으로 굉장히 깊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북한을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북핵을 포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상적인 국제사회 일원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향으로 이끌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우리한테 지금 닥쳐있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내지 못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제재가 약하기 때문이고 인센티브도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많은 제재를 해왔습니다만 북한이 정권이 현대적 왕조 봉건 국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것처럼 정권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제재를 아직 북한이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나한테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안전보장을 잃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는 거죠. 여태까지 경제 제재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논문들은 경제적인 제재가 정권의 안전에 위협을 줄 만큼 심각한 제재를 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논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앞부분에는 이 정권이 느낄 수 있는 정치적인 불안감을 나쁜 의미로 해석을 하면요. 그걸 극대화시킬 때에만 북한이 핵 포기와 같은 전략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것이다 라는 연역적인 이론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런 형태의 경제적 제재가 아니고 북한 주민으로부터 정권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외부적인 제재가 들어간다면 북한도 이대로 가다가는 주민으로부터 오는 봉기 때문에 정권에 잃게 되기 때문에 그러려니 차라리 핵을 포기하고 국제적인 규범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거기서 문제는 과연 현대적 왕조 봉건 국가인 북한의 주민들이 북한의 정권을 위협할 정도의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외부적인 우리의 정치 수단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이론으로서 굉장히 많이 와닿고 현재 국면에 주는 함이 굉장히 큰데 여러 가지 단초적인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인권을 훨씬 더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대북 제한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북한 주민하고의 접촉면을 넓혀서 북한 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새로운 사고를 조장한다든지 그런 형태의 정치적 제재안이죠. 그걸 할 수 있는 우리의 정책 자원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지금 보스로스 갔다 온 다음에 올해가 그럭저럭 흐르고 내년 또 시작이 돼서 육자회담이 열리더라도 결국 공존하는 육자회담이 지속된다면 그런 북한을 다시 전략적 결단으로 오게 할 수 있는 정치적 제재의 구체적인 대안과 타임 스케줄이 무엇인가 하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물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실제로 그래서 내부력이 약화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그래서 북한의 급변사태까지는 안 가더라도 북한의 정권 불안이라든지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물론 튼튼한 국방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정교하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하는 그 다음 단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 가지 여쭙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그러한 정치적 제재 부분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그 89쪽의 첫 문단을 보면은 지금 MB 정부가 그걸 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계시는데, 과연 그 북한이 생각하기에 MB 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고 이대로 나가다가는 내가 나의 국민들, 주민들에 의해서 위협을 당할 수도 있을 만큼 MB 정부의 대북 정책이 효과적이구나라고 느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그러면 굉장히 부드럽고 북핵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많은 인센티브 얘기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북한 제재하자 이런 얘기는 물론 아니고요. 그런 그 정교하면서도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내리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제재 방안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런 사고가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MB 정부의 대북 정책이 그 박사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내구성 약화 전략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은 그렇게 북한의 불안감이 고조되었을 때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만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인센티브와 더 많은 디스인센티브를 동시에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그 북한이 그런 위협감 속에서 북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특히 정치적으로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태까지 우리가 줬던 것은 언어적인 정권 보장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대규모의 지원 또는 관계 정상화, 뭐 부분적인 평화체제 이런 것이었습니다만, 그거보다도 북한이 느끼기에 이제는 한국이 제안하는 길밖에 없다. 이 길로 가야만 나의 정권이 보장되겠구나라는 아주 폭넓은 의미의 정치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것은 한국 혼자만으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아까 일본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그 주변 5자 간의 아주 폭넓은 불북한 정권에 대한 정치적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나머지 4개국을 설득시킬 방안이 필요한데, 주변국들은 그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소극적이지만 굉장히 강한 생각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스스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해결책을 도모해야 되는데, 이것은 논문에 보면 약간 넘어서입니다만은 그 디스인센티브 얘기를 주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그 정치적 인센티브를 어떤 방향으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매우 정책 전략적으로 어드바이스 하시고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기다봐 그래야 할 매우 현실적인 충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남성호 박사님 잘 근무하셨다가 가감 없이 저장한 거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박사님은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답변 준비를 하시고, 우리가 지금 30분 남았는데 만찬 앞두고 너무 기대하고 곤란하니까 우선 제2주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 이즈미 하즈메 교수님에 대한 그 견해를 토론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합니다. 강원대학의 전진호 교수님, 통일연구원의 배정호 박사님, 전략연구원의 고영환 선생님입니다. 저 좌측에서부터 강원대학교의 전진호 교수님께서 우선 말씀해 주시면 가급적이면 좀 한 7분 이내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원대학교의 전진호입니다. 먼저 그 일본의 한반도 문제의 최고 전문가이신 이즈미 선생님의 논문에 대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논문을 읽고 나서는 사실은 좀 적절한 토론글을 찾지 못해서 고민을 했는데 발표를 들으면서 두 가지 정도 토론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